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 기사 5월 25일 날 시행한 2회 시험 기사 시험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질오염 개론에 대한 내용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24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자이면서 조희경 박사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질오염 개론. 1번. 농업용수의 수질을 분석할 때 이용되는 SAR과 관계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SAR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계산 문제도 알고 계셔야 되고 1번 보면 SAR 그래서 나트륨 그 다음에 밑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를 가지고 하죠. 그것을 2로 나눠서 루트 씌워서 계산하는 거죠. 소듐에 대한 소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값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값을 계산할 때는 다 무슨 단위로 들어가냐면 밀리 EQ per 리터의 단위로 환산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토양 허용치는 26 이하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값이 나왔을 때 26 이하 여부를 따져서 토양 허용치가 되냐, 토양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농업용수 쓸 수 없느냐 그런 것도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철이 없죠. 철 빼고 세 가지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다음의 자정 단계와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위풀의 자정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위풀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염물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분해 단계, 그 다음에 오염물이 활발하게 분해되면 DO가 없어지죠. 그래서 현기성 상태가 되는 단계, 활발한 분해지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조금씩 깨끗해지는 회복지대,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정수지대, 이렇게 네 가지 지대로 나눴었는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보면은 분해지대는 유기부유물과 침전, 환원, 분해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여러분들 맞고, 분해지대는 용존산소가 점점 감소하죠. 감소가 현저하다. 활발한 분해지대는 너무 활발하게 분해를 하다 보니까 산소는 0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현기성 상태로 돼서 나타나는 지대. 그래서 수중 환경은 현기성 상태가 되어 침전의 전이는 흑갈색, 황색을 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활발한 분해지대는 오염에 강한 실지렁이가 나타나고 현기성 곰팡이가 증식한다 그랬는데 우리 곰팡이 펀지에 대한 특성을 미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펀지는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현기성이 아니라 호기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쉽게 4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펀지는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냥 호기성에서 곰팡이 피잖아요. 빵 이렇게 놔두면 그걸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곰팡이는, 펀지는 꼭 뭐다? 호기성이다 알고 계셔야 되죠. 성기성 지대, 활발한 분해지대에서는 펀지도 사라진다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 위풀에 대한 내지대에 대한 특성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질산과 질산염이 발생되는 거는 어디였죠, 여러분들? 회복지대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질산염만 발생되는 것은 정수지대, 맨 마지막 지대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은 아세트산 120mg per 리터 용액을 pH를 구하라고 했네요. 근데 Ka라는 값이 주어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녹는다는 거죠. 약산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3번 아세트산. 그래서 아세트산 초산이라고 얘기해주고 CH3COOH 초산 아세트산이 해리가 되면 수소이온과 CH3COOH- 이온 이렇게 해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평형상수 K를 써보면 KA라고 쓸 수 있고 반응물분의 생성물 써주면 되는 거죠. 요거 분의 생성물 써주면 된다. 다음에 수소이온의 농도 CH3COO-이온의 농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근데 지금 구하는 건 수소이온의 농도만 찾으면 되죠. 수소이온 구하는 식은 여러분 다 외우셨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알파만큼 C몰이 있었는데 알파만큼 녹는다면 C-알파가 되고 알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응식에다 넣어보면은 KA라고 하는 것은 KA는 C라는 농도가 있었는데 알파만큼 사라진 거죠. 평형이 됐을 때는 C-알파가 되고 알파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쓰고 봤더니 알파의 제곱에 뭐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지를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풀 수가 없고 물론 계산기가 좋아서 여러분 다 풀리긴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본다? C라고 보고선 풀었었죠, 여러분들. 알파가 조금밖에 높지 않기 때문에 C라고 보고선 풀면은 알파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CKA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알파라는 값을 구하면 루트 KAC라고 많이 외웠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썼는데 C를 뒤에다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루트 KAC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알파라는 값이 뭐였죠, 우리? 알파가 수소이온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초산이온이 생긴 거고, 초산이 녹은 거죠. 녹아서 이온이 된 거죠. 그래서 알파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생성된 수소이온의 농도, 생성된 초산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초산이 해리가 된 정도, 해리도, 용해도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리고 알파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을 때는 알파를 넣어주면 돼요. 지금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라고 보고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래서 알파가 수소이온의 농도니까 우리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루트 KAC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니까 KA는 주어졌는데 C가 주어졌는데 120mg/L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몰농도로 바꿔줘야 되죠. 아까 대가로는 다 몰농도였어요. 그래서 대가로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몰농도다. 그래서 여기 C라는 거는 C몰 있다라고 보고선 우리는 유도를 한 거였고, 그래서 C 농도를 바꿔줘서 대입만 하면 되죠. C를 뭐로 바꾼다? 몰농도로 바꾼다. 몰퍼리터로 바꾼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지금 120이라고 주어졌죠? 120 mg/L. 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미리그램은 필요 없으니까 밑에 써주고 생겨야 되는 거는 몰이 생겨야 되네요. 그래서 아세트산 1몰은 분자량 계산해보면 60이 되죠? 근데 미리그램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에 3승까지 해줘야 되죠. 몰일 때 그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10에 3승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몰농도가 나온다. 계산하면 0.002가 나오죠. 0.002 몰농도. 대문자 M으로 써도 되고 몰퍼리터로 써도 되고. 그래서 대입해주면 되죠. 루트 KA 얼마래요 지금?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곱하기 0.002라고 주어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만 취하면 답이네요, 바로. 그쵸? pH는 수소이온의 마이너스 로그 취한 값이다. 수소이온의 농도. 그래서 대입해주면 답이죠, 바로.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3.72가 나와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다 계산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값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0.002. 그래서 계산하면 3.72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아세트산에서 pH 구하는 것도 잘 나오는 문제고, KA 구하는 것도 아까 식세워서 하는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어느 시료의 대장균의 수가 5,000이래요. 밀리리터당. 이라면
대장균 수가 리터당 100이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구하라고 했고 1차 반응을 기준으로 한다. 대장균의 반감기라는 게 주어졌네요. 반감기. 반으로 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것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차 반응식에 대한 결과식을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1차 반응식의 결과식은 꼭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4번 문제는 1차 반응으로부터 구하는 문제. 1차 반응식에 대한 결과식은 ln C0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식을 외우고 계셔야 되죠. 또 필요한 식은 CT는 2a KT 식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두 가지 식은 기본이다.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것이 5000이 100이 될 때까지 구하는 시간 구하는 문제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시간만 찾으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밑에 식은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고, 여기서 시간 찾으려고 봤더니 얘와 얘는 왔는데 K를 모르니까 K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분의 1에 로그 ln C0의 CT. 주어진 게 하나 있었죠. 반감기라는 게 주어졌네요. 1시간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1시간 넣어주면 되죠. T에 1시간을 넣어주고 ln 반으로 주는 거니까 100일 때 50을 해도 되고 2일 때 1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2일 때 1을 넣어도 되고 100일 때 50을 넣어도 되고 B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K의 값이 나오네요. K 값은 얼마냐면 0.6939. 계산기를 꾹 누르면 나오죠, 여러분들. 6931이 안 나오면 여러분 계산기 잘못 누른 거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들. 식 다 썼는데 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 누르는 연습은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했고 이제는 T를 구하면 되네요. T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K분의 1 ln C0의 CT 마이너스 K값 구했네요. 0.6931의 per hour니까 per hour는 위로 올라가겠죠? 분모 밑에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ln 5000이 100이 될 때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시간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시간기 계산기로 누르면 5.6시간 나오죠, 여러분들. 5.6시간까지 답을 찾아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1차식은 기본이죠, 여러분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5번 0.01 몰농도 KBr과 0.02 몰농도 ZnSO4 황산아연 용액의 이온 강도를 구하라고 구했네요. 이온 강도식도 여러분들 외워두셨죠? 여러분들 이온 강도식 이온 강도 I는 해서 구하는 식 쓰고선 여러분들 찾으면 되겠죠? 주어진 게 0.01 몰농도 그 다음에 각각 주어졌죠? 이렇게 이온 강도 I식부터 써볼게요. 5번 I는 2분의 1에 시그마 더한다는 거죠? 1부터 n까지 CI ZI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것이 이온 강도식이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게 지금 보니까 0.01 몰농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KBr 브로마 칼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리가 돼요? 이대로 넣어주면 안 되죠. 이온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이온 강도식이니까. 그럼 얘는 K 플러스와 Br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온들을 다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면 전체 2분의 1 해주고 어떻게 해주면 된다? CI 농도죠. C가 농도죠. 그래서 0.01 ZI는 뭐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온 플러스 1가 플러스 1에 제곱하면은 1이니까 그 다음에 0.0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러니까 1의 제곱 그냥 써줘도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제곱해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0.02 몰농도 ZnSO4 황산이온은 어떻게 쓰는지 알죠, 여러분들? 황산 썼을 때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겠어요? Zn 2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이가네요. 그래서 각각 0.02 곱하기 얼마? 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0.02 농도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2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된다.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들 0.09 나와요. 계산까지 꼭 해봐야 된다는 거. 0.09.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하천의 수질 모델 중 WQRRS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하천과 호소의 부용량을 고려한 생태계 모델이다. 알고 있어야 되죠, 얘는. 2번은 유속과 수심, 조도계수에 의한 확산계수를 결정한다. 이거는 콜트1에 대한 특성이죠? 콜트1의 특성 알고 계셔야 되겠고, 호소의 수심별 1차원 모델 알고 계셔야 되고, 정적, 동적, 수질, 수문학적, 광범위한 모델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죠. 세 가지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범위한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또 수질, 수문학적, 광범위한 모델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W가 와이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와이드, 광범위한 모델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와이드, 퀄리티, R까지 있으니까 넓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용존산소가 9 있대요. 100ml, 100리터가 있다면 이 물의 용존산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아황산 나트륨은 얼마가 필요한가 구하는 거네요. 1, 2, 3, 4의 단위를 보니까 그람의 단위로 주어졌죠. 그람은 총량이죠, 여러분들. 총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농도는 9가 있고 부피는 100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Na2SO3. 그래서 원래는 SO4로 존재하고 싶어서 물속에 산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SO4가 되는데 반응식을 세워서 해도 답은 똑같지만 이 문제는 당량 대 당력으로 풀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총량으로 물어봤다. 뭐를 없애기 위해서? DO를 없애기 위해서. DO는 9mg/L. 총량이니까 부피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100리터 곱해주면 총량,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그램 바꿔주면 1g은 10의 3승 미리그램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램까지 바꿨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당량 대 당량으로 바꿔줘야죠. 얘는 산소니까. 산소를 얘로 바꿔니까 당량으로 바꿔줘야 되죠? 산소 일당량은 얼마죠, 여러분들? 산소 일당량은 8이죠. 산소 2-2당량이 16이니까 일당량은 8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8 알아주셔야 되죠? 8g. 자, 지워지고 그 다음에 누구로 바꿔주면 된다? 아황산 나트륨. 몇 가? 2가죠? 이당량이 얼마? 126g. 분자량 계산해서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Na2SO3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8번은 어느 배양기에 제한 기질 농도 S. 기질 농도는 유기물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이라는 거는. 100mg/L가 세포 최대 비증식계수 뮤 맥스라는 값도 주어졌네요. 0.35/h일 때 모나드식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죠? 모나드식. 세포 증식계수 뮤를 구하라. 그 다음에 반이 되는 농도도 주어졌네요. 기질 농도. 모나드식 쓸 줄 알면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뮤는 전체 뮤 맥스를 가지고 보정을 해주죠. 전체 값을
기질 농도로 표현해준다. 이렇게. 모나드식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대입해주면 되죠. 뮤 맥스 값이 주어졌네요. 세 번째 줄에 0.35아워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반이 될 때, 뮤 맥스의 반이 될 때의 기질 농도였죠. 그래서 30이라고 주어졌네요. 30. 그 다음에 S도 100일 때 구하라고 했죠. 100. 미리그램 퍼 리터, 미리그램 퍼 리터 다 지워지네요. 그쵸? 단위 없어지고, 계산하면 0.27/h라는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끝이네요, 여러분들. 모나드식만 써주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9번 적조 발생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적조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영향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작다. 안정도가 작다라는 거는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적조 현상은 정체 수역에서 일어나죠. 정체 수역에서 질소와 인이 많았을 때, 영양염류가 많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염분은 어떨 때? 염분 농도가 3.5%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평균 염분 농도가 그보다 낮아질 때, 육지물이 막 밀려오면 질소인과 같이 밀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염분 농도가 낮아졌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커야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안정한 상태가 커야지.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연직 안정도가 작다는 거는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안정도가 작다는 거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막 움직인다는 거니까 정체 수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찾아주면 되겠다. 10번 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물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사이에 두고 104.5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죠, 여러분들. 물은 되게 극성 맞다라고 외웠죠. 극성 맞아서 모든 걸 다 녹이는 용매라고 우리 외웠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극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1번 하수에 유입된 어떤 유기물질을 제거하는데 pH가 3에서 pH가 7로 올리려고 한다면 다른 영향이 없고 계산대로 반응할 때 수산화나트륨 순도가 주어졌네요. 100%가 아니고 95%짜리 하수 1리터에 몇 g을 집어넣으면 되나 이렇게 물어봤네요. pH 3이라고 하는 거는 산성을 띈다는 거죠. 산성인 물질을 pH 7로 만든다는 거예요. 중화를 하는 거네요. 산성인 물질을 모두 다 없애면 중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pH 3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1번 문제 pH가 3이라는 것은 산성을 의미하고 수소이온이 얼마나 있냐고 써봤더니 10의 마이너스 pH승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네요. 써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 대괄호는 몰농도를 의미했고 항상 1가니까 노르말이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그쵸? 수소가 1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구하는 것은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얘가 없어져야지 중성이 되겠죠? 얘 때문에 pH 3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넣어준다? 수산화나트륨 NaOH를 넣고 싶은 거예요. 구하는 거는 뭐로 구하래요? 그람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람. 1리터에 몇 g을 넣으면 되냐? 총량이네요. 마찬가지로 농도 곱하기 1리터 해주면 되겠죠? 총량이니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EQ per 리터 이렇게 적어주고 노르말 뭘 똑같으니까 노르말로 써준 거예요. 노르말로 반응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1리터 적어주고 얘를 뭐로만 바꿔주면 돼요? 수산화나트륨으로 바꿔주면 되죠? 몇 가? 수산화나트륨 1당량이 40g. 여기까지가 원래 답인데 하나가 더 있죠. 순도라는 말이 적혀 있네요. 순도가 95%라는 거예요. 그럼 5%는 NaOH가 아니라 다른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불순물. 그래서 불순물 여러분들 시약을 보면 하얀색 시약 보면 거기에 불순물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안 보이죠? 불순물 이렇게 빼낼 수 없죠. 그래서 불순물 같이 합쳐져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불순물까지 합쳐져서 넣어줘야 되니까 더 많이 넣어줘야 될까요? 적게 넣어줘야 될까요?
더 많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많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위에 큰 거, 불순물까지 합쳐진 큰 거, 밑에는 작은 걸로 써서 보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정까지 해주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다? 0.042g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최종 BOD가 200mg/L인 탈산소 계수. 근데 자연대수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중요하네요. 동그라미 쳐놓고서 문제를 풀어야지 식쓸 때 조심할 수 있겠죠? 0.2/Day라고 적혀있을 때 오수에 5일 소모 BOD 구하라고 했네요. 소모 BOD니까 무슨 식에 넣어야 돼요? 소비식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BOD 소비식과 잔존식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모된 BOD니까 소비식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막 쓰다가 여러분들 10을 쓸까 봤더니 아까 동그라미 친 게 보이네요. 그쵸? 2를 써야 되겠죠. 10을 쓰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입해주면 되죠. 5일 BOD 구하라 했네요. BOD 5 넣어주면 되는 문제. BOD U는 200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1-2의-K는 0.2/Day. 5일이니까 5일 넣어주면 되겠네요. 데이 지워지고 계산하면 답이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26.42가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구하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13번 글리신이라는 것이 주어졌네요. 호기성 조건에서 CO2랑 H2O 질산으로 분해된다고 했네요. 질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글리신이 30g 있었을 때 산소량 구하라고 했네요. 산소 구하랬으니까 산소랑 글리신을 반응시키면 되겠죠, 여러분들? 13번 글리신의 구조도 주어졌죠? C2H5 O2N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산소를 구하랬으니까 산소랑 반응시키고 C는 분해되면 항상 CO2가 나오죠? CO2. 그 다음에 H는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소는 아까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질산화까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질산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질산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써주고 반응 계수를 맞춰주면 되겠네요. C는 2개 있으니까 2 붙여주고, H는 또 나눠져 있으니까 나중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하나니까 여기는 그대로 맞춰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H가 5개인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4개만 더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2를 붙여주면 되고. 산소는 몇 개? 4개, 2개, 4개, 2개, 3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가 있으니까 몇 개 있으면 돼요? 7개 있으면 되겠네요. 7개가 필요한데 여기 2가 있으니까 2 써주면 7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지워져서 7개만 필요한 거죠. 2분의 7이 들어간다. 3.5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2분의 7 넣는 거 찾아주고, 그 다음에 글리신이 30g이라고 주어졌죠. 글리신이 분자량을 계산하면 75가 나와요, 여러분들. 분자량 계산해 보시고, 산소는 얼마 필요해요? 2분의 7 곱하기 32가 필요하네요. 그쵸? 그래서 줄 수 있다. 산소, 소요되는 산소량 구하라고 했네요. 산소는 g으로 구하라고 했네요. 총량인가 봤더니 g으로 주어졌죠? 글리신이 30g. 이렇게. 얘가 뭐다? 글리신이다. 글리신 지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로 바꿔야 된다? 산소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글리신 얼마? 75일 때 2분의 7, 3.5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환산해주면 되겠죠. 산소로 바꿨다. 예,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제가 글리신 써준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44.8g 나온다. 다음 14번 최종 BOD가 20이고 DO가 5인 하천에 상류 지점으로부터 5일 흘렀대요. 유화 거리의 하류 지점의 DO 농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흘러서 DO 농도 구하는 거는 DO 부족식, DT식으로부터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온도의 변화는 없고 DO의 포화 농도는 9고 탈산소 개수와 제폭기 개수가 주어지고 상용 대수로 쓰라고 했죠? 10을 미수로 쓰라고 했으니까 10을 미수로 써야 되고 1을 미수로 쓰라고 하면 1을 미수로 식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0부터 적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족농도 구하는 식으로 유도해놨죠, 스테펄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DT식 부족농도식을 써보면 K1 탈산소 개수 분해하는 것이 뭐를? BODU 전체 값을 분해하죠. K1의 BODU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죠. 탈산소 개수. 그 다음에 K2-K1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식이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A-K1T 마이너스 10A-K2T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얘가 부족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족농도가 들어가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0인 지점에서의 부족농도 D0. 그 다음에 10A-K2T라는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식을 적고, 그 다음에 10을 미수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을 미수로 꼭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1을 미수로 하라면 1을 미수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식 다 적었고, 여러분들.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대입해주면 며칠 흘렀대요? 3일 흘렀다고 했으니까 D3 넣어주면 되겠네요. K2는 얼마라고 했냐면 0.2 마이너스 0.1 단위는 per day가 되네요. 그리고 K1의 per day. per day는 단위가 둘 다 지워지네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BODU는 얼마냐 봤더니 20이라고도 친절하게 계산해 놨네요. 그쵸? 없어도 계산할 수 있는데. 밀리그램 per 리터. 그 다음에 11-K1 0.1 per day에 며칠? 3일. 그 다음에 11-K2 per day에 3일. D0 0인 지점에서의 부족 농도죠? 지금 포화 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9가 있는데 처음에 5래요. 얼마 부족해요? 9가 가득 차는 건데 5밖에 없으니까 4가 부족 농도죠? 9 빼기 5로 해서 4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해서 4 그냥 넣어도 되고 9 빼기 5로 넣어도 되고 10의 K2 T 적어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온대요. 답이 6이 아니죠, 여러분들. 부족농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DO 농도를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6 구해놓고 답이 없어요 맨날 그러거든요. 부족농도, 부족농도인데 이거? 그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족농도고 DO 농도는 포화농도에서 빼줘야 되겠죠. DO 3일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포화농도 CS에서 D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화농도는 지금 9라고 했으니까 9 빼기 6 해주면 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네요. 3mg per 리터까지 구해야지 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식 한번 다시 한번 적을 수 있게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5번 그램 법칙에 대한 문제네요. 기체 법칙 중에. 그램 법칙은 여러분들 그럼 무게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찾으면 2번이 맞죠, 여러분들? 확산 속도, 퍼지는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무거우면 잘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하는데 루트 씌워서 반비례한다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그램은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램. 그래서 분자량과 관련된 식이다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16번 25도씨에서 사기압의 압력에 있는 메탄가스 15kg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탱크의 부피를 구하라.
이산기체 방정식을 적용해라. 기체상수 R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산기체 방정식을 적용해도 되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체 법칙으로. 그래서 이산기체 방정식은 PV는 nRT라는 식이 있죠. 거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우린 수질 배웠으니까 PV는 nRT라는 이산기체 방정식은 모르죠. 여러분들 물론 학교에서 배웠긴 하지만 기억이 나면 거기다 넣어도 되고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이산기체 방정식으로 풀으라고 했으니까 이산기체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P는 압력을 의미하네요. 몇 기압? 4기압이라고 적혀있죠? 4기압을 넣어주면 되겠죠. 4기압 아니면 부피가 여기 있으니까 P를 넘기고선 풀어도 되겠죠? 바로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V는 P 나누기 nRT라고 적어도 되겠다. P는 몇 기압? 4기압 4atm 적어주고 N은 몰농도겠죠 여러분들? R 기체상수 R에 보면은 몰농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몰농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탄을 몰농도로 바꿔준다. 메탄을 몰농도로 바꿔준다. 그래서 몰로 바꿔주면 지금 얼마 있대요? 15kg을 몰로 바꿔주면 되죠? 15kg. 1몰은 얼마예요? 메탄? 12 더하기 4니까 16g이죠? 얼마 해주면?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kg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주면 몰농도로 바뀌네요. 몰로 바뀌네요. 몰. 리터가 없으니까 농도는 아니고 몰로 바꿔줬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937.5몰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되죠? n에다가 937.5몰.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R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R 값을 넣어주면 된다. 0.082리터의 ATM에 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켈빈 온도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구한 거 한번 지워보면 몰물 지워지고 ATM 지워지고 그 다음 뭐만 지우면 돼요? T만 넣어주면 되네. T는 무슨 온도로? 켈빈 온도로 넣어주면 되겠죠? 켈빈이 있으니까 25도니까 켈빈 온도로 바꿔주면 273만 더해주면 되죠. 25에 켈빈 이렇게 구하고 메타 삼성으로 바꿔줄 했으니까 리터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메타 삼성까지 1, 2, 3, 4의 메타 삼성 1메타의 삼성은 1000리터죠? 10의 삼성 리터까지 해주면 답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5.73 나와요. 5.73 이렇게 구해도 되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얘를 그러면 보정해주면 된다. 여러분들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다 썼죠? 그래서 메탄에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 조건이 주어졌고 압력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정해주면 된다. 메탄량 구해볼게요. 메탄을 채울 수 있는 최적을 구한다. 메타 삼성으로 구한다. 메탄에 지금 뭐가 주어졌어요? 분자량이 주어졌잖아요. 그쵸? 양이 주어졌죠? 15kg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근데 나는 15kg을 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부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무게를 부피로 바꿀 때 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밀도였죠, 밀도. 근데 물의 밀도가 아니라 지금 기체의 밀도니까 기체의 밀도는 제가 항상 1몰의 정의로부터 생각하면 쉽다라고 얘기했었는데 1몰 얼마였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메탄이니까 얼마 넣어주면 돼요? 16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킬로그램이니까 킬로 붙여주면 되죠. 여기다가 킬로그램. 근데 킬로라고 킬로몰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 얼마에 킬로리터가 되네요. 킬로 붙이면 되잖아요. 같이 모두 다 같이 킬로 붙여주면 되죠. 킬로리터는 메타 삼승하고 같은 단위죠. 그래서 요거 써주면 된다. 그래서 16g 킬로그램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2.4 스탠다드 큐빅미터 삼승이라고 쓸 수 있죠. 0도씨 일기압을 우리 스탠다드 상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써주고. 근데 지금 몇 도래요? 온도가? 25도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에너지를 받으니까 막 움직여요. 그래서 부피는 넓어진다. 그래서 넓어지게 보정해주면 되죠. 온도 보정 273 플러스 25도로 보정해주면 되고. 그다음 압력도 주어졌죠. 압력. 지금 1기압 상태인데 1기압 상태 스탠다드 지울게요. 보정하니까 지금. 그래서 1기압 상태인데 어떻게 돼요? 4기압이니까 꾹꾹 눌러줘요. 그럼 어떻게 돼? 부피는 작아지겠죠. 작아지게 보정하려면 밑에 4, 위에 1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 ATM, 4 ATM. 단위 보정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이거는 켈빈 지워지고. 이렇게 구해도 답은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체에서 기체의 무게를 부피로 바꿀 때는 요거 쓰면 돼요, 여러분들 항상. 알겠죠? 기체. 메탄을 바꿀 때도 요거. 메탄이죠? 메탄. 그래서 계산하면 3.73 똑같이 나와요. 5.73으로 똑같이 나와요, 답은. 그래서 2번을 찾아주면 되겠고, 5.73.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경도 구하는 문제네요. 수질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다. 경도를 구해라 이랬네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의 각각의 원자량도 주어졌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 가끔 실기 문제에서는 원자량이 잘못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어진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마찬가지 필기도 마찬가지고. 필기는 근사값이 나오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주어진 값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값하고 똑같아요. 그쵸? 40, 24, 23이 똑같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세 가지가 있는데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이가 양이온이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이 경도를 유발한다.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다. 경도 구하라.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 칼슘 520 미리그램 퍼 리터. 칼슘이네요. 칼슘 어떻게 해준다? 당량으로 바꿔야지 CaCO3로 바꿀 수 있죠? 당량 대 당량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당량으로 바꿔주면 이당량이고 40이죠? EQ일 때 g이고 밀리 붙여주면 같이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 48mg per 리터. 얘는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이가. 원자량 24. 밀리 붙여주면 같이 붙여주면 되겠네요. 전체를 뭐로 환산해주면 된다? CaCO3로 바꿔주면 된다. CaCO3 이당량이고 원자량 100mg 그램 EQ일 때 그램 밀리 붙여주면 똑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답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계산하면 1500 mg per 리터 as CaCO3로 환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 18번 2000mg per 리터에 수산화칼슘, 우리 소속해라고 배웠죠? 소속해, 생석해 배웠는데 소속해의 용액의 pH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완전 해리되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칼슘과 OH가 만들어지겠네요. 수단기가. 그래서 18번 문제 풀어보면 수산화칼슘, 우린 소속해라고 알고 있는 거. 얘가 pH로 구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다 해리가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칼슘과 수산기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얼마 만들어지는지는 당량 대 당량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뭐로만 알면, 당량으로 알면 당량 대 당량으로 안다. 1당량이면 1당량, 1당량 만들어지는 거고, 2당량이면 2당량, 2당량 만들어지는 거고, 3당량이면 3당량, 3당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량으로만 무조건 바꾸면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근데 뭘로 바꾸면 몇 개 생겨야 되는지 몰수를 따져줘야 돼요. 반응식을 찾아줘야 되니까 매번 찾아주려면 힘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량으로 무조건 바꾸면 돼요. 뭘로 바꿔서 계산하나 똑같아요, 답은. 그래서 항상 당량으로 계산한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로 환산한다? EQ per 리터로 환산한다. 그래서 얼마? 2000. 당량 몇 당량이에요? 칼슘? 2당량이죠. 분자량은 74죠, 여러분들. 10의 3승 mg.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들. 칼슘 40에 17 곱하기 2 하면 되죠? 16에 1 나오면 17 곱하기 2 하면 74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4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노르말 농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있는데 녹아도 이만큼이 다 녹아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s 칼슘이라고도 쓸 수 있고, 칼슘 하면 경도 구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도도 구할 수 있고, as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수상기라고도 쓸 수 있죠. pH 구하랬으니까 수상기로 보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OH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된다. 수상기에 얼마? 마이너스 로그에 5.4054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2672가 나오고, pH 구하라고 했으니까 14에서 빼주기만 하면 답이네요. pH는 14 빼기 pOH. 그래서 요거 대입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오면 12.73 나와요. 계산까지 끝까지 다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12.73까지 해서 답을 찾아주면 답이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에 적용되는 연력학 법칙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연력학 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죠. 에너지 전체량은 똑같고, 자연적인 반응은 질소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무질서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질서인데 질소도가 커진다고 해서 틀렸어요. 2번이 틀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유량이 3만 큐빅미터 3승 per day. BOD가 1인 하천의 유량이 1000. 그 다음에 BOD가 220인 생활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넣었대요. 만나네요? 만나면 우리 혼합식 쓰는 건데, 그쵸? 하천수와 생활 오수가 합류 직후 완전 혼합된다고 가정하고, 합류 후에 하천의 BOD를 3으로 유지하고 싶을 때 오수를 얼만큼 제거해서 내보내면 되나 그랬네요.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때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하천이 이렇게 있는데 하천에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가정 오수가 들어오고 있죠. 생활 오수. 그래서 하천에 대한 거 있고, 그래서 만나면 완전 혼합이 일어나고 혼합식을 적어주면 되는데, 얘가 얼마를 유지하고 싶대요? 하천은 3을 유지하고 싶대요. 두 개가 만났을 때 3mg per 리터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걸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오수를 그냥 버리면 3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천이 오염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처리량을 만들고 싶은 거죠. 생활 호수를 처리한다. 그래서 처리량을 만드는 거예요. 처리량에 뭘 구하는 거예요? 제거율을 구하는 게 문제죠? 제거율. 이피션시라고 해도 되고, 이타라고 써도 되고. 그럼 제거율은 우리 어떻게 구했죠? 유량은 조건이 없으니까 같은 거고, 이렇게 썼었죠?
유입농도는 알아요? 얼마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220을 처리하면 되나요? 여기 220을 처리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보내면 두 개가 만나서 3만 되면 되네요. 그래서 처리장에 들어오는 C도 220이죠? 221만 구하면 되네요. C0. 그래서 나가는 게 처리수가 C0라고 했으니까 C0와 하천이 만나서 3만 되면 된다. 만나면 무슨 식? 혼합식. 그래서 혼합식만 쓰면 우리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옛날에 만나면 MBC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만나면 혼합식이라고 외워두셔야 되겠죠? 무조건 만나면 혼합식. 그래서 혼합식 써주면 3mg, 혼합농도 3mg/L는 혼합식에서 중요한 거는 유량의 단위가 같은지 꼭 확인하라고 했었죠? 유량의 단위는 똑같네요. 그쵸? 3만 더하기 1000 그 다음에 하천 1, 3만 그 다음에 얘는 모르죠?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몰라요. 그럼 C0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알죠? 밑에 1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각선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친절하게 계산 과정도 가르쳐주네요. 그쵸? C0는 그래서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3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63으로만 나오면 3이 유지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 대입하면 되죠? 얘 얼마? 220. 얘도 220. 얘는 63. 끝. 그래서 71.36% 이렇게 나오죠? 71.36%가 답이다. 그래서 1과목은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